이상민이 지금 윤석열을 버리고 있습니다. 오늘 일제히 그 네. 이상민이 그 검찰에서 한 진술이 언론에 계속 흘러나왔어요. 네, 상식적으로 계엄할 상황이 아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희 이제 최상목하고 이제 거의 같은 얘기죠. 저러면 이제 윤석열하고 김영현 입장에서는 정말 저 뼈에 사무치는 진술인 거죠. 그렇죠. 지금 힘들게 탄핵의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전 완전히 다리를 그냥 다 끊어버리는, 돌아올 수 없게 만드는. 계엄, 이거 비상계엄은 뭐 대통령의 어떤 그 통치 행위라고 비호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갑자기 계엄할 상황이 아니었다. 저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또 왜 쟤네들은 다 자기만 살자고 저러냐 이러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왜 갑자기 저렇게 이상민의 입장에 이제 돌변했는지를 좀 오늘 좀 살펴볼 텐데요. 예, 우선 기존에 이상민이 이제 국회에서 했던 태도들을 봤을 때는 철저하게 이 모르쇠 또는 이제 입국닷 이 모드로 이제 일관할 거로 봤어요. 본전 정도 하겠다는 거죠. 네, 본전치기 그래서 하겠다는 거죠. 11월 이제 22일이죠. 1월 22일 내란 국조 특위에서 용해인 의원이 굉장히 이상민 의원한테 아주 아픈 질문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이상민이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먼저 한번 그걸 보시죠. 예. 네,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입니다. 이상민 증인 질문하겠습니다. 12월 4일 새벽 1시에 서울청사를 나섰고 3시에 대통령실에 도착했다라고 국회에 본인의 당일의 행적을 제출을 했습니다. 국회 계엄 해제 직후에 계엄이 지속되던 2시간 동안 어디 가서 뭐 하셨습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누구 만나셨습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새벽 3시에 대통령실에 들어왔고 그 이전 행적이 전혀 제출되지 않았거든요. 박성재 장관이랑 함께 있었습니까?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저는. 본인은 사무실에 있었다. 그러면 2시 한 40분쯤 출발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습니다. 그 사실관계를 좀 제출을 해주세요. 아무리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비화폰을 쓰고 동선을 다 숨겨도 추가 수사하면 다 꼴이 밟힐 거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진술하지 않는 것은 역사에 끝까지 내란 속의 윤석열의 오른팔로 남겠다라는 선언을 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상민 증인?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피의자 윤석열이랑 어떤 사전 모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는 이상민 증인이 심지어는 계엄을 말리고 반대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증인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윤석열과 혼연일체가 되어서 움직였는지 저는 정말 좀 놀라운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민 증인 12월 3일 23시 37분 소방청장에게 전화로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한 바 있죠?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장관이 지시하자마자 10분 사이에 소방청 차장이 서울본부장에게 전화하고 소방청장이 서울본부장에게 전화합니다. 계엄 관련 경찰청에서 협조해달라. 요청이 오면 잘 협력해주면 좋겠다. 협력할 일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계엄 건의권자이기도 하고 충무계획의 주무부처의 장인 행안부 장관이 비상계엄 중에 직접 지시를 하니까 10분 내에 현장 지휘관까지 전파가 돼서 실행 준비를 한 겁니다. 소방이. 10분 뒤에 소방청장이 똑같은 내용으로 경기본부장에게도 전화합니다. 언론사뿐만 아니라 성간이 단전단수 사전 계획한 바 있습니까, 증인?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어디까지 실행된 건지 추가 확인되어야겠지만 이상민 장관이 오늘 증언을 거부하고 있지만 소방청장과 소방공무원들의 증언도 그렇고 그날의 행적도 그렇고 아주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시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소방청장에게 내렸던 이 지시만 해도 이상민 증인은 이미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라고 확정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계엄 문건을 받은 최상목, 조태열 장관처럼 피의자 윤석열이 콕 집어 불러 모았던 8시 멤버 또한 개별적인 계엄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봅니다. 수사당국에서 철저하게 보완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계속 그렇게만 대답을 그렇죠. 하네요. 그러니까 그 계엄 당일날 이제 그 소위 이제 그 내란 세력들이 주장하는 그 국무회의
실질적으로 국무회의가 있지는 않았죠. 근데 국무회의에 이제 그 참석하고 난 뒤에 그게 끝나고 계엄 선포가 되고 난 뒤에 이상민은 이제 행자부 그 서울 사무실로 그 들어가서 소방청장들한테 이제 단전 단수 지시를 내렸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부분들 뭐 이상민이 증언 안 한 것까지는 좋은데 이 지금 용해인 의원이 마지막 질문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제 이러한 지시들이 결국은 그 대통령실에서 그 나눠준 계엄 지시 문건을 가지고 그걸 실행한 거 아니냐. 지금까지 알려진 거로는 최상목 그다음에 이 조태열 외교부 장관한테만 계엄 지시 문건을 보낸 줄 알았는데 이상민 장관한테도 똑같은 문건이 건네졌을 것 같은데요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네. 일단 결국은 답변을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죠. 네.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이 1월 22일입니다. 1월 22일 내란 국조 특위가 있었던 지금부터 한 일주일 전이네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상민은 완전히 이제 입국닷 모드로 일관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갑작스럽게 이상민 발로 이 내란 세력들한테 굉장히 치명적인 얘기들이 많이 흘러져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상민이 네. 윤석열은 22시 KBS 생방송을 강조하며 계엄 선포를 강행하려 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미 그 KBS를 통해서 10시에 계엄을 선포하기로 그 사전 조율이 됐다는 얘기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결국 그 10시가 될 때까지 그 국무회의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가 차질 않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결국 이제 10시 17분까지 기다렸고 그런데 이제 10시 17분에 11명이 됐다는 얘기들었고 윤석열이 바로 그 내려가서 계엄을 선포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상 그 당시에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소집 개의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네. 정상적인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그래서 10시, 11시, 10시에 KBS 생방송을 강조하면서 빨리 이거 좀 이 국무위원들 숫자가 차야 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국무위원들 의결 중수가 차자마자 바로 내뺐다는 거죠. 계엄을 선포하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당시 국무회의는 굉장히 형식적이고 실질적인 계엄에 대한 요건을 국무위원들이 정상적으로 국무회의를 열어가지고 심의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사실상 확인해 준 거죠. 그러네요. 자, 그러면서 이번에 헌재에서 윤석열과 김용현 네. 이 증언을 했던 거를 네. 뭐 더맨더머 증언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죠. 네네. 그 증언도 역시 반박을 하고 있군요. 네. 그래서 이제 이상민 입장에서는 국무위원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네. 얼마 전에는 그 헌재에서 나와서 근데 정반대의 얘기를 했었죠. 네. 김용현이. 네. 그래서 저 이상민 입장에서는 일단 저 발언으로 보게 되면 과거 그 윤석열의 그 오른팔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지금 네. 윤석열과 이상민 둘 중에는 어느 한쪽이 죽고 또 살 것인지 지금 사생결단에 지금 대결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네. 이상민은 윤석열, 김용현과는 확실히 선을 긋는 모습입니다. 네, 그러니까 김용현은 헌재에서 보면 이제 자기가 총대를 매면서 어떻게 해서든 윤석열을 살리려고 윤석열이 살아야 자기가 사면을 받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이상민은 좀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상민이 왜 이렇게 그 윤석열, 김용현에게 등을 돌렸는지는 사실상 지난 헌재 23일. 1월 23일 네. 아까 용해인 의원의 입국닷이 바로 1월 22일이에요. 1월 20일 날 자기는 입국닷을 통해서 윤석열과 김용현과의 의리를 지켰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 다음 날 1월 23일 날 헌재에서 김용현이 또 윤석열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상민 입장에서는 좀 배신감, 오늘 뭐 좀 약간 속된 표현으로 좀 빡치지 않았을까. 예. 예. 지금 우리 그 뒤에 배경 이미지에 네. 이상민이 아주 눈을 감는 네. 표정을 했는데 정말 저런 상태일 것 같아요 지금. 네. 네. 자, 그러면 김용현의 어떤 발언이 이상민을 빡치게 했는지 한번 지난 김용현의 발언. 1월 23일 헌재 증인 신문을 한번 다시 돌아다 보겠습니다. 이런 게 죄수의 딜레마죠. 네. 국무회의는 짧게 했지만 그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시 30분경부터 국무위원들이 순차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서 들어올 때마다 그때는 같이 모여서 정족수가 안 된 상태니까 안 됐더라도 심의를 했습니다. 네, 들어오는 근데 대로. 하여튼 그래서 충분한 1시간 반 이상을 심의를 하고 반대하는 내용들을 분들이 많았죠.
내용들을 다 이렇게 서로 공유를 하고 나서 알겠습니다. 실제로 가서는 짧게 이루어진 겁니다. 동의한 그래서 사람이 있었습니까? 동의한 분도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네. 여기에 지금 이제 움찔했을 겁니다. 빡쳤을 거예요. 네. 예. 국무위원들 중에 동의한 사람도 있냐라고 얘기했을 때 다 그 한덕수 그 총리를 비롯해가지고 지금까지 그 국회에 나와서 일관되게 모든 국무위원들이 얘기했잖아요. 하나같이 다 반대했다고. 네. 그런데 김용현이 여기서 그걸 동의한 뒤집은 사람이 거예요. 있었다. 동의한 사람도 있었다. 누구냐 그랬더니 말하기 대답을 수 곤란하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상민을 이상민을 생각했을 겁니다. 당연하죠. 네. 이상민이죠. 네. 충암고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상민 입장에서는 말을 불어? 이런 거죠. 그런 네. 거죠. 네. 예. 자, 그런데 여기서는 어쨌든 그 구체적인 이름까지는 거론하지는 않았어요. 그것까지 살려줬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네. 그 다음에 이 계엄 문건, 계엄 지시 문건 얘기가 나오면서 이름을 얘기하면. 네. 이름을 얘기하죠. 여기서는 절대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되는 대목이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문건을 누가 받았는지 얘기잖아요. 그럼 죽으란 얘기예요, 그건 사면. 아. 근데 그걸 김용현이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했어요. 네. 한번 보시죠. 빡친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 문건 요 하단에 페이지 표시 8인지 6인지 돼 있는 거 이건 증인은 모르는 거라고 하셨죠? 모르는 게 아니라 이건 없었던 겁니까? 예. 혹시 증인이 사용하신 이거 작성하실 때 사용하시는 그 워드 프로그램에 밑에 페이지 표시가 나오지 않던가요? 한 장씩 한 장씩 있기 때문에 예. 페이지는 페이지 안 넣습니다. 한 장씩이라고 하면 다른 건 또 뭐가 있었나요? 기재부 장관뿐만이 아니고 예. 외교부 장관도 있었고 있었고. 또 그 경찰청장, 경찰청장. 또 국무총리. 네. 총리 것도 있었습니까? 예. 그래서 행안부 것도 행안부 있었어요. 장관도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이거는 제가 이제 비상계엄을 주도하는 주무장관으로서 대통령께서 그 관련 부처에 필요한 협조 사항이 있으면 협조를 하라고 지시를 하셨기 네. 때문에 지침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거기에 장 따라서 작성하셨으면 밑에 페이지 표시가 있어도 뭐 별로 이상할 건 없네요. 이상하죠. 야, 변호인의 질문에 바로 넘어갔죠. 네. 행안부 장관도 있었다고. 네. 그러니까 이 계엄지 시문권을 전달받은 사람의 행안부 장관도 있었다는 얘기는 정말 그 이상민 장관 입장에서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결국 그 소방청에다가 얘기해서 단전 단수를 지시한 부분들은 그냥 계엄 지시를 받아가지고 실행에 옮겼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지금은 여러 가지로 본인이 빠져나갈 분야를 지금 생각하고 있었을 텐데 참. 예. 김용현이 그냥 탁 막아버렸어요. 네. 빡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 그 한 번 더 김용현이 확인 사살 들어가. 확인 사살까지 했어요. 확인 사살 들어가는 네. 장면 같이 보시죠. 예. 아까 이 국무위원들 모였을 때 부처별로 그 기재부 장관한테 줬던 것처럼 그런 문건을 하나씩 나눠주셨다고 했는데 총 몇 장이나 준비하셨어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대충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면 3명, 4, 5, 6, 한 6장, 7장 정도 될 것 같습니다. 6, 7장. 네. 아까 행안부 장관, 국정원장 또 어디 있었죠? 국무총리도 있었다 그러셨고. 네, 맞습니까? 외교부 장관. 예, 예. 행안부 장관 혹시 쪽지에 적혀있던 내용 기억나십니까? 그거는 경찰하고 똑같았습니다. 경찰하고 똑같은데. 경찰청장. 예, 청장들한테 준 거랑 알겠습니다. 저게 빡쳤군요. 그러니까 지금 한두 번이 나온 게 아니에요. 행안부 장관은 저게 빡쳤군요. 네, 네. 참. 지금 이날 그 참석한 국무위원단 가운데서 김용인을 제외하면은 가장 지금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중요 임무 종사자로 지금 이상민이 지금 바로 지금 한덕수랑 누가 앞서 허니지선이었는데 이상민이 한덕수를 제치고 바로 그냥 다음 구치소로 예약 대기표를 지금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상민이 오늘 내가 뭐라도 좀 연휴 때 그러다가 그래서 내란 국조특위에서 제가 볼 때 이상민을 한 번 더 불렀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이제 입을 열 것 같아요. 느낌에. 그렇겠네요. 김용현 때문에 지금 열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윤석열, 윤석열, 그다음에 이 김용현 다 이 충암고 선배들 아닙니까? 아니 선배들이 말이야. 자기네 죽지 않으려고 그래 후배를 파냐. 왜냐면 국무위원들이 다 반대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국무위원들은 좀 살고 그렇잖아요.
자기가 윤석열 본인이 일단 구국의 그 결단으로 계엄을 일으켰다. 이렇게 가야 멋있잖아요. 그렇게 할 줄 알고 지금 통치 행위다 이렇게 하면 자기도 밖에서 도와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윤석열이 구치소 들어가고 또 헌재에서 김용현하고 같이 더맨더머 대화를 하면서 저런 얘기들을 막 쏟아낸 거죠. 네, 국무위원들 가운데서도 동의했다. 네. 동의한 사람이 누군지는 말 못한다. 근데 다 얘기했어요, 사실상. 안 할 듯 안 할 듯 하면서 얘기를 다 해버렸습니다. 네. 이상민은 두 번이나 이렇게 확인 사살을 했기 때문에 빠져나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